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년 전 대법원은 일제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미쓰비시중공업, 합리성을 찾는 정부, 또 주심 퇴임 이후 소식 없는 사법부까지. 지난 2018년 김성주 할머니는 대한민국과 사법부 만세를 외쳤지만 그 사이 바뀌지 않은 현실에 거리로 나선 양금덕 할머니의 외침만이 바뀌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만 4년이 됐습니다. 73년의 기다림 끝에 당시 김성주 할머니가 내뱉은 말은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의사의 만류로 병상에서 지켜봐야 해 함께 만세를 부르지 못했던 양금덕 할머니가 4년 만에 다시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쥔 할머니의 외침은 사법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답게 안 보지만은 저는 진도로 갑니다. 절대 우리 한국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국내 자산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를 거듭한 가운데 이 사건 심리를 맡은 김재형 대법관 퇴임 이후 사법부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정부는 외교 악화를 이유로 일본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고 이 입장은 피해자를 만나겠다며 찾은 광주에서 사죄를 원하는 할머니 뜻에 합리적 해법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 전범기업과 정부, 사법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할머니들도 시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고 원고 5명 중 생존자는 이제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뿐입니다. 할머니의 권리는 할머니의 삶은 어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인 언사로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 이보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첫 소송을 낸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해마다 건강이 악화되는 할머니들이 다시 대법원에서 만세를 외칠 수 있을지는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에 포함된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이 광주시와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 설명회가 열리고 태스크포스도 꾸려져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풍암동 주민과 대학 교수, 광주시청 관계자들이 풍암호수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풍암호수는 이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 중앙공원 일지구에 포함되면서 수질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호수 바닥을 매립해 수심을 낮추는 방식의 수질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균 수심 4m를 1.5m로 줄이고 담수량을 45만 톤에서 16만 톤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또 수질 악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우수 배제 시설을 설치하고 장미원을 호수에서 떨어진 구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성안도 제시했습니다. 지하수 1000톤과 자연형 습지원, 물순환 장치를 통해서 달성률 92%의 상급수 이상을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립으로 수심이 너무 낮아져 생태 파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매립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풍암호와 장미원 등의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근 중앙공원은 개발을 하되 이 풍암호수만큼은 주민들이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 내 환경단체들도 매립안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호수공원 곳곳에 내거는 등 반대 의견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심을 낮춰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전문가들과 영역평가로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밝히고 있고 수심을 유지한 채 수질 개선 장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특례 사업자가 당초에 제안했지만 관리 비용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소구청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광주시와 환경단체 전문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풍암호수 공원 문제에 대해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합리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 가나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안타깝게 졌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후배들은 2점이 뒤진 상태에서도 동점을 만들어낸 선수들의 투혼이 포르투갈전에서도 발휘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 가나에 뒤진 채 시작된 후반전 경기. 선배 조규성의 날카로운 헤더슛이 골망을 뚫자 광주대 후배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대한민국의 첫 골이 터진 지 3분이 지난 시각, 해결사는 다시 조규성이었습니다. 후배들은 월드컵 한 경기에서 사상 첫 멀티골을 터뜨린 선배의 활약이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많은 대한민국에서 축구하는 선수들, 학생들 좋은 본보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격이 불씨가 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선배 나상호를 응원하기 위한 금호고 후배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배들은 선수들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비록 추가골을 내주며 아쉽게 졌지만 후배들은 16강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이 매우 강팀이긴 한데 대한민국도 저번 경기도 잘했고 월드컵에서 4강도 간 팀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 도심에서 실내 응원전을 펼친 시민들도 포르투갈을 맞아 펼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선수들의 투혼을 기대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 몰랐거든요. 결과가 어떻든 일단 당연히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16강에 오르려면 경우의 수를 따지기에 앞서 피파 랭킹 9위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4강 신화를 써냈던 만큼 이번에도 집중력을 발휘해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양봉 농가의 꿀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약과 기상이변 등 다양한 요인이 추정되기만 할 뿐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꿀벌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는 복숭아를 기르는 농가의 경우 생산량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꿀벌이 폐사한 순천시 월등면의 한 양봉 농가. 겨울을 나기 위해선 5만 마리가 필요하지만 벌통엔 1000여 마리의 꿀벌만 듬성듬성 보입니다. 폐사해 텅 비어버린 벌통도 널려 있습니다. 최근 1, 2년 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꿀벌들이 벌통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집 폐사가 심각하다 보니 이미 월등면 양봉농가 17곳 중 16곳은 올해 양봉을 포기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상이변과 살충제 등을 요인으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번 정도 약재를 줬는데도 저도 100여 통이 죽었잖아요. 여러 가지 낭설이 있는데 어떤 딱히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꿀벌 실종은 복숭아 농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숭아꽃 자연 수분을 위해 꿀벌 40군을 키웠던 한 복숭아 농장. 하지만 올해 꿀벌이 모두 사라져버려 복숭아 수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꿀벌 실종 소식에 인근 농가들은 벌써부터 내년 봄 수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월등면 복숭아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꽃에 수정을 못하니까 과일의 열매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기형아가 나오고. 원인 모를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양봉 농가는 물론 과수 농가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는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첫눈이 예보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광주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비상근무체계와 제설대책, 기관별 협업 대응체계 등 사전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설 장비 184대가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설 자재 7,800여 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대설과 한파특보가 8차례 발효되는 등 대설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돼 공사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를 기존 2조 2,100여억 원에서 5,800여억 원이 늘어난 2조 7,900여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수안지구와 첨단지구 840m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됐습니다. 광주시는 완공 시기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마련해 국토부 승인을 받는 대로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 건립을 추진하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연간 3천만 명 방문객 유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오늘 오후 광주시 신활역 행정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더현대 광주의 비전과 개발 계획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주의 변화는 더현대 광주로부터라는 슬로건과 함께 연간 방문객 3천만 명 유치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목표 인원의 절반은 광주 전남을 제외한 국내 지역과 중국, 일본 등 해외 방문객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양당 독점 체제를 견고히 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 2050 주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젊은 정치인들은 양당 독점 체제가 공천 줄 세우기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36년 동안 양당 정치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